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초대 사령관 워커 동상과 함께라고 하죠. 미 8군 사령부가 새 둥지를 튼 경기도 평택시 평택기지 신청사에 나란히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워커 동상이 미 용산기지에서 이쪽 평택기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용산기지 시대가 끝나고 평택기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개 숙인 이현주 한국일보의 모습입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다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고 고개를 숙이고 있죠. 100번 사죄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 이현주 의원은 언론 탓을 하면서 비판을 더 키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 후 첫 독도 조사 때 찍은 강치 사진이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독도에 예전에 강치가 살고 있었죠. 물개랑 좀 비슷한 종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강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주민 8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산림을 태우는 모습이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 8천여 명이 산불을 피해서 대피했다고 합니다. 불길이 잡히려면 한 며칠 더 걸린다네요. 폭염보다 뜨거운 젊음이다라고 해서요. 학군사가 후보생, ROTC 후보생들이 학예 이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 연막탄을 뚫고 군소대 공격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파행 서포터스라고 하죠. 너라, 너봐, 너봐라고 하는데 임명강행 송영무 조대 후보자. 꼴대는 저쪽에 있는데 국회를 지키고 있죠.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꼴대로 공을 차도 되거든요. 임명 강행을 해도 되는데 이제 국회 야당들은 국회를 지키면서 넣어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행 서포터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보 조작 국민일보의 모습입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투표론 휴지에 불과한 건가요? 책임론이. 면세점 특혜 의혹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청에 큰 화산재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대강 파신 까닭은 출국 금지 백날 해봐라라고 하고 있죠. 검찰과 국정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SNS 장악 문건도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수희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버스 운전기사의 이른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기도 여주의 영동고속도로에서 이 하행선을 달리던 버스 한 대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이렇게 승용차를 덮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가 90도 가까이 급격히 방향을 바꾼 정확한 이유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아닙니다만 여름철 빗길 졸음운전 사고가 계속 잇따르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리포트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미끄러지듯 터널을 나온 고속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90도로 바꾸어 중앙 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더니 터널로 진입하려던 검은색 승용차.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여름 휴가철도 시작이 됐고 또 비에다가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서 이 졸음운전도 쏟아지는 상황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 국장님, 네.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 반대쪽 차선에서 이제 달리던 승용차가 저쪽에서 오던 버스가 갑자기 난간을 넘어가지고 막 자기한테 다가오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등도 켜진 거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것. 결국 이제 숨졌어요. 운전사는 숨졌는데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이제 버스 사고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통적으로 지난번에 그 영동고속도로 사고도 마찬가지고 예. 최근 사고도 광역버스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 버스 사고로 나는 게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도 위험하고 큰 버스가 승용차와 이 부딪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경우는 그냥 사망자가 바로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히 이 대형 버스 운전 기사들에 대한 어떤 조치, 교육, 예.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거의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예. 순수 운전하는 시간만 그렇게 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도 뭐 4, 5시간 자고 예. 다시 또 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잠깐의 졸음운전이 수많은 사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교통당국의 특별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 보험사 분석 결과 오후 2시에서 7, 8월 중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졸릴 때기도 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까지 내리기라도 하면은 정말 운전 조금만 실수하면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 정말 각별히 좀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서워서 이렇게 휴가철 떠날 때 내 앞뒤로 전후로 이 버스나 화물차 있으면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 운전자는 반대쪽 차선으로 다니고 있는데도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방광염 달고 사는 운전사들이라고 하는데 9시간 운전 동안 1시간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도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먹고요. 운전사 24%가 요통과 허리 질환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생기는 하지 정맥류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서 더 과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빨리 도착해야 조금이라도 더 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고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이런 현장들을 목격하거든요. 예. 실제 장거리나 중장거리 고속버스 타보면은 그 현장에 종사하시는 버스 기사들의 그런 그 몸 상태나 그 심신 상태가 정말로 힘들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소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 전반에서 걸쳐서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금 운전자들에 대한 좀 더 정서나 또 안전, 또 생활에 대한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9일 일요일 날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이 졸음운전 사고 관련해서 그 해당 운전기사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좀 실려 있었습니다. 당일날 이틀 연속 일한 터라 몸이 뻐근하고 피곤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이미 버스 앞바퀴 아래 앞서가던 승용차가 깔려 있었다. 깜빡 졸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을 맞추려면 점심은 보통 50분 안에 해결해야 되고요. 왕복 운전의 후 주어지는 휴식 시간에도 용변 해결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를 자고 15시간, 6시간씩 운전을 좀 한다고 합니다. 사고로 50대 부부가 사망했는데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과 맞바꾸고 싶다. 아내와 딸 셋이 있는데 고3인 막내딸에게 특히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휴식 시간 법대로 지켜지겠지라고 하는 운전기사들의 피곤한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 김 씨의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좀 있는 거죠. 지금 이 김 씨가 바로 구속되지 않고 2주 정도 시간을 줬어요. 뭐 피해자 유족과 이제 합의하는 문제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나 보죠. 원래 그러니까 그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 경찰에서 바로 뭐 구속하지는 않고 피해자 측하고 합의 기간을 좀 여유를 줍니다. 그러다가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을 하는데요. 이 합의가 쉽지가 않죠. 뭐 이렇게 이제 그 근무형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뭐 졸음 운전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합의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제법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로 형태가 특수하잖아요. 특히나 이분 경우에 노선버스라서 이 광역 노선버스라서 그 정체 구간들도 있고 뭐 악성 정체 구간을 다니고 이러면 정말 육체적인 이 피로도가 다른 근무 형태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이런 운전자들 이를 위해서 좀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휴식이라니까 근로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연구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키라고 하면 안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계적 장치를 아예 달아놨더라고요. 4시간 운전하면 반드시 이 차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적 장치로.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전하면 운전을 못하게끔 또 막아놨어요. 예.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시스템화하고 전자적 장치로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고 예.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하는 걸로 하면 사실 강제적으로 휴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고 법을 지키라고 자꾸 규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버스 안에 전자적 장치로 그런 휴식을 강제할 그래요. 수 예. 있는 것. 이게 되게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제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법도 사실 또 제도도 갖춰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안 지켜서 그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장치들도 분명히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버스 회사들이 이제 그걸 장착하지 않는 거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 김 씨가 이 하루 16시간 정도 일하고 세금을 제하고 받는 돈이 한 달에 27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이라고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밖에 못 받느냐 그렇게 16시간씩 하루에 일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받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내와 세 딸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사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깜빡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졸음운전 최대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헤어지자는 연예인 여친을 협박해 억대 뜯어낸 커피 체인점 대표가 있습니다. 사생활 폭로하겠다 문자를 보냈고 1억 6천만 원어치를 갈취했습니다. 연예인과 사귀는 이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헤어지자는 이 연예인 여친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너에게 선물해준 비용, 뭐 이사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 등등을 다 내놔라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좀 뜯어냈습니다. 인터뷰에서 본인은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연예인 여자친구는 애초부터 자신을 만난 것을 돈을 바라고 만난 것이었다. 진지하게 자신이 결혼하자고 했더니 이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은 것이다. 라고 해서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